두산전화 슬픔 뒤에 행복 있죠? 안녕하세요. 주식거래소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또 행복이 옵니다. 보면 인생지사 또 세옹지마라고 하죠.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또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걱정 근심 없으면 뭐 보면 그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재벌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자, 아무튼 슬픈 뒤에 행복 온다. 두산중공업 슬픈 뒤에 다시 행복이 오네 보면. 무엇보다도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시각들이 많이 바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요. 구조조정 1년 만에 두산 그룹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어떤 조기적으로 멀지 않았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두산 자 그룹이 내년 3월에 채무 상환을 마무리하고 재무 개선 약정에 어떤 조기 졸업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면. 그래서 두산그룹은 지난해 6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채권단과 3년만 그래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먹었어 보면. 팔아야지 보면. 위기일 때 팔아야지 보면. 그렇게 해서 긴급 자금 3조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자금 상환이 진행된다면 1년 9개월 만에 재무약정을 졸업하게 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자, 두산이 채권단으로부터 빌린 자금 3조 원 중 채무 잔액이 9월 말 기준 9천억 가량이 된다. 그래서 두산의 자회사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26일 공시를 통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그래서 자금 조달 자금의 7천억의 채무 상환을 사용할 예정에 있고, 두산중공업은 내년 3월 유상증자를 마치면서 채권단으로부터 빌린 3조 원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당초 업계에서 11월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을 매각하면 연내 재무개선 약정을 조립하는 채권단 산업이 산업은행 두산 매각에 대한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걸 판단해 내년까지 지켜본다는 입장.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발표에 앞서서 지난달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경영권 양도를 결정했다. 그래서 두산건설에 대한 경영권은 더 제니스 홀딩스 유한회사가 인수할 예정인데, 실질적인 거래구조상의 두산그룹이 두산건설과 완전히 절연된다는 판단이 어려운 모습이다. 그래서 자, 보면 거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산자회사의 DBC를 통한 1200억의 자금 소요되는 한편, 경영권 양도 이후에 두산중공업과 DBC가 직간접적으로 두산건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자 보면 두산중공업이 진행하는 재무구조 개선 결과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외부 기관의 진단을 거쳐서 재무 개선 약정 종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보면.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두산그룹이 당초 예상보다 늦은 내년 3월 자금 상환을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역대 최장기 내에 재무구조 개정 약정을 졸업하는 10년 내 조기 졸업의 성공 사례. 그래서 2014년 산은과 약정을 체결했던 동국제강으로 약정 체결 2년 후 졸업했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이러는 부분이 되는데, 결국 이제는 뭐 어떤 영광의 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엄청난 어떤 영광의 졸업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추가에 있어서 자 2,200원에 대한 바닥선이 있고요. 바닥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올려주면서 돌려주다가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불기둥의 랠리가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 전형적인 어떤 공매도들, 야 공매도도 많이 빠져나가네. 이제 공매도들 좀 많이 빠져나가니까, 아니 우리도 좀 뭔가 좀 잘 살아봐야지. 이건 너무 힘듭니다 보면.
그놈의 곤매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보면 그렇게 해서 신용에 대한 부분도 신용도 많이 줄고 있으니까 형들아 신용도 이렇게 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하단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이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주봉에 대한 부분 야 보면 여기에서 브레이크 걸려 다시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항상 형들아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 우리가 투자자는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보면 투자자들이 왜 최고의 투자 기회를 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보면 자 투자의 최고의 투자 기회를 모르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그 피터 리치 형이 얘기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어떤 너무 인기주로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보면. 그리고 자 주식 시장의 조정을 재난으로 보지 않고 더 많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잘하는 형들은 주가 하락하면 매집을 잘합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은 항상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매집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사니까 막 물려갖고 막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막 물타기를 못하죠. 보면. 근데 잘하는 사람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찌끈찌끈씩 사는 이렇게 경향이 있어요. 보면. 그게 더 생존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또 항상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보면.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좀 위기일 때 좋은 기업을 사야 되겠고 항상 위험에 대한 부분 투자가 딱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 딱 할 때 항상 투자자들은 나의 위험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면 결국에는 뭐 기대하는 어떤 수익과 위험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부담하려는 위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부담하려는 그런 어떤 위험 수준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주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겠고 자 보면 갭에 대한 부분에서 양선으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 주죠.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주가에 있어서 결국에는 자 주가 눌러주고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하단에서 제반 등에 대한 부분 슈팅이 나와주는 그러다가 눌려주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볼 수 있다 보면 이 갭에 대한 부분 메꿔주겠죠 보면 그렇게 너무 눌렸어 보면 그렇게 해서 옛날에 아니 이럴 바에는 한미 정상회담 다시 한번 하자 보면 그럼 막 불똥이 막 나오거든. 그쵸 형들. 이게 이제 구조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보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갭에 대한 부분에서 갭을 메꿔주면서 강력하게 올라와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또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바짝 당겨주는 요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아랫카페에도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